네, 안녕하세요. 예, 중앙대 화학과 윤성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발표하겠다고 해서 뚫레뚫레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장표는 한 4-5장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 형태로 좀 풀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떻게 빙글? 이거 빙글. 이게 화질이 되게 안 좋아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기술 혁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양력 말씀드리면 저는 화학자고요. 그다음에 무기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매화학 쪽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LG화학에서 연구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있다가 대학에 와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만 연구를 쭉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CO 하고 CO2, 그래서 산업 부생가스로 나오고 있는 CO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CO2를 공기 중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을 때 저희가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분야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기술 이전 2건을 이미 했었습니다. 롯데케미컬하고 주식회사 파텍에 각각 2020년하고 2022년도에 한 각각 5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돼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가 딱 한 장인데요. 내용에서 구체적인 기술은 공유는 좀 자제해 달라고 해서 기술은 안 넣었고요. 중심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산화탄소 기후변화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될 이산화탄소 양이 1년에 약 한 3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치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의미가 안 다가서겠지만 앞으로 5년 후만 돼도 이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개발에서 쭉 보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제 생각에는 바이오하고 환경, 에너지도 저는 기술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요즘에 탄소 중립, 폐플라스틱, 바이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체를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석유나 석탄으로부터 화합물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이미 공기 중이나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 화학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5년 동안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유용한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옷이라든지 어떤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CCU라고 해서요. CO2 컨버전을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유용한 자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KCRC라는 산업으로, 국가 예타 산업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사업으로 한 10년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한 5년 정도로 그 이어달리기 과제로 한 500억 정도의 규모로 카본 투 X라고 하는 사업을 출범을 해서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 중간에 개발된 과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술 이전을 하고 협력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는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신재생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에서 부생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를 두 개를 합하면 포름산, 개미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개미산을 만들어질 때 이제 바로 개미산이 만들어지면 바로 팔면 되거든요. 개미산이 이제 1톤당 한 $1,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1,000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이전했던 내용은 그걸 한 600달러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 100kg/day 정도의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에 보면 송산산업단지 현대제철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100kg/day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면 한 600달러, 그러니까 톤당 600달러의 포름산을 만들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분야가 뭐냐면 분리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날려야 되는 분리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팀 비용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분리 과정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연구를 쭉 추진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칼슘 옥사이드라고 해서 생석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카보네이트를 파서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칼슘 옥사이드가 만들어지죠. 걔를 이용을 하면 이산화탄소로부터 칼슘 폴메이트라는 것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석회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폴메이트의 가격이 얼마냐면 톤당 약 한 700달러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칼슘 폴메이트를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입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한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정도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산화탄소로부터 생산을 하면 700달러가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칼슘 옥사이드가 비싸서입니다. 그러면 칼슘 옥사이드를 저가의 칼슘 옥사이드를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타랑햇이라고 해서 그 산업체에 보면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석탄소기를 막 떼다 보면 거기에 환이 포함되어 있는 삭스라고 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에 주범이 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걔를 포집을 해야 되거든요. 포집하는 방법이 뭐 굉장히 큰 기술이 아니고요. 칼슘 옥사이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칼슘 옥사이드를 이용을 하면 그 100% 그러니까 칼슘 옥사이드를 이용하면 칼슘 설페이트가 되는데 무수석고라고 하는 칼슘 설페이트가 되는데 이게 100% 되는 게 아니고요. 한 50%만, 그러니까 바깥쪽만 칼슘 설페이트가 되고 안쪽은 칼슘 옥사이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나오는 것을 애쉬라고 합니다. 제조, 타랑 애쉬. 근데 이게 뭐 몇 그램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백만 톤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대에서. 그러면 걔를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칼슘 옥사이드를 어떻게 이용을 해볼 것인가. 지금은 시멘트 회사에 그냥 재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개발했던 게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개미산과 칼슘, 그러니까 타랑애쉬를 섞으면 칼슘 카보네이트와 무수석고인 칼슘 설페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공정은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kg/per 실증했던 그 내용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실증 개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허를 확보를 했었고요. 초기에는 현대오일하고 이제 현대오일뱅크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 잠시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한때 이제 영월 산업단지에서 한번 산업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쭉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뭐냐면 마그네슘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 염수 해수에서부터 마그네슘을 뽑아내는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그네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에 뻥을 치고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지금 딜링을 해서 마그네슘 가격이 현재 가격입니다. 근데 미래에는 이게 계속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그네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마그네슘 매장량이 엄청 높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그네슘으로 묻혀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그네슘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운석이라고 하는 짱돌 비슷한 걸로 묻혀 있습니다.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분리할 수 있는 공정은 기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옥계 페놀 유출 사건 해가지고 포스코가 난리가 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술이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러면 이 백운석을 가지고 마그네슘과 칼슘 카보네이트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했었고 그 기술을 특허화해서 만들었었고 실증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마그네슘과
칼슘 카보네이트를 현재 가격보다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요. 상세 공정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완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저희가 이제 레드니스 레벨에서 TRL에서 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 5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 정도면 거의 이제 사업화 되는 단계인데요. 한번 실증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kg per day에서 붙여서 하는 실증은 한 번은 가야 되는 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RL이 10까지 있는데 왜 5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부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보통 TRL 3에서 4 정도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화공에서 보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출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공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뻥만 치는 게, 저는 화공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뻥만 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맞다. 저희 증권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해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을 저희가 향후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업체에서 제조업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ESG 경영,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런 홍보 효과와 이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기술은 그 논문적으로 이미 규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린 케미스트,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넘버원 저널입니다. 이쪽에서 이미 2편을 게재를 했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특허권을 출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 단계에 있는데요.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랑에시를 이용을 해서 칼슘 폴메이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백운석을 이용을 해서 칼슘 폴메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특허가 나와 있고요.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아마 같이 협력하고 기술 이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단계, 이 CO2를 폴메이트로 만드는 그 기술은 이미 기술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것만 가져가지고 사업화하기 어렵지 않냐? 다행히도 이 과제의 전체적인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저이기 때문에 이미 기술 이전한 파트 회사와 협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정을 가져가도 앞 공정에 대해서는 클레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